네, 우리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태호의 구국담론. 요즘 당 대표의 지방 순회 일정으로 해서 방송 시간이 다소 좀 불규칙하게 바뀌고 있는데 잘 유념하셔가지고 꼭 이 주에 알아야 될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한 주 한 주가 이어지는 시간들이 지리하기도 하고 뭐 역사의 시계추가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매주 목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심이 목소리라고 그곳에 가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혹시 들린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이 정권의 행태를 보고서 분노하는 마음은 커지지만 그래도 이제 갈수록 느끼는 것은 이번 목요일 날도 거기 가보니까 그 기자회견을 하는 단체가 한 대여섯 군데로 늘어났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옆에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광장처럼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중한 민주주의 현장인데 그거를 취재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진 기자 몇 명에서 찍어하고 뭐 카메라 한두 대인데 사실은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잘못된 권력을 압박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다시 한번 비판하지가 않을 수 없고 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 청와대 분수대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듣습니다만 간간히 뭐 지나가다 멈춰서서 듣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청와대 경호원들이 더 숫자가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곳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문재인 씨를 비롯한 이 좌파 정권 정책 책임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 해서 가서 인왕산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인데 뭐 마이크 소리가 크니 많이 하면서 뭐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유파 시민의 목소리는 전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또 가서 했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뭐 자꾸 청년들이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뭐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 이제 결혼까지 안 하던데 미뤄서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98등 0.83명을 낳는 이런 미래가 담보되냐는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이번 청와대 회견의 주제를 갖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왜 25살짜리 그 한 청년을 1급짜리 비서관 자리에 임명하는 뭐 여러 신문에서 사설을 썼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준석 현상, 이준석 신드롬이 온 사회에 뭐 마치 엄청난 것처럼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일체가 없어요. 이준석 신드롬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병리 현상, 대한민국 지체 현상, 대한민국의 동맥경화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린 젊은 친구라는 생각을 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조중동은 특히 조선일보는 이준석이가 무슨 큰 상징성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앓고 있는 중병을 치료하고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쓰는데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오피니언 날에 여기 한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사람이 이 바람이 6.11 혁명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1987년 60 항쟁 때 2살 이상 이준석 고루한 보수 뒤엎고 운동권 철옹선에 도전하고 한국 정치 최대의 병인 지역 갈등까지 깨면 그게 정치혁명이다 이랬는데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고루한 보수가 뭡니까? 응? 거듭 이야기하지만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중병을 진단하는 일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세대 교체가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선일보와 같은 가짜 사이버 언론들이 제대로 된 백성의 목소리를 헌법 정신을 구현하지 않고 잘못된 권력에
붙어서 사익을 추구하든지 또 마음에 안 드는 권력을 무리수를 두면서 탄핵시키는 그런 가짜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한 그런 죄를 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이거. 이 사람들 말이야. 아직까지 끝까지 잘못 없다고 이런 식으로 애승이 내세워가지고 자기 함락을 하는 이런 언론들 새툴 세상이야 이 사람들도 말이야.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난도질할 거야 이렇게. 무슨 놈의 6.16 혁명이야. 오늘도 이런 그 기사 쓰고 말이죠. 이런 사설 쓰면은 계속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준석 신드롬의 실체가 없잖아요. 물론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표를 주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만 거기는 온갖 말이죠.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된 그저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 거 보면 뭐 몇 가지 정책은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인 문제,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체제 전쟁의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 실체도 없는 중도론으로 포장한 싸우지 않는 비겁한 보수에 대한 진단이 안 돼 있잖아. 이준석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마치 정치혁명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본질과 내면은 영 대한민국의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공과 실력과 그런 역사인식이 부재한 그런 당대표 아니냐 이거야. 지금부터라도 언론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도해야 돼요. 정피혁명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6.16 혁명, 정치혁명은 그런 지금 보수우파가 진단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혁명의 그런 물결과 결을 같이 안 하는 아주 이상한 담론 아니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혁명은 하나도 둘도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사수하는 첫 번째 조건은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금과 옥조인 양 떠받쳐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것을 파괴하는 주사파 붉은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대한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혁명이 나오고 대한민국 정치 쇄신, 정치 개혁의 실마리가 나오는 것이지 실체도 없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조선일보 정신 차려야 된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 조선일보 아류처럼 그러지 말고 좀 보수 신문이라면 제대로 진단을 하라 이거예요. 이들이 가짜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공화당처럼 지난 4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십수만 명까지 200여 차례 가까운 그런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나올 만한 투쟁 기록을 세우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종식돼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외쳐온 거를 한 줄도 보도 안 해오는 조종동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 신문이고 대한민국의 바른 보수 정신에 대한 처방을 내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난을 하고 아직까지 탄핵 세극균 세력들하고 결합해서 말이죠. 권력을 이상한 방향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눠 먹고 달콤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말이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새로운 좌표를 쓰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된다. 에? 아이고 뭐 청와대에서 25살짜리 1급 비서관을 이렇게 내정하면서 무슨 실체가 있냐고. 그냥 젊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까? 1급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정권에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륜과 내공과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정책 집행 역량, 정책 기획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뭐 젊다고 되는 거냐고. 이런 장난거리들을 하는 걸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또 장난질하는 가짜 사이비 언론들, 가짜 정치 세력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대한민국 양심 세력을 대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또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 보면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들 편에서 지들이 몇 명이 담합해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장난들 하는데, 요즘은 또 보니까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그나마 지금 현재 이 뭐 문재인 정권에서 봉직하는 사람 중에서 양심적이고 뭐 집안도 우파 집안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띄고 있는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또 뭐 헌법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최재형 씨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2년 후에 내각제 개헌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5년 임기 중에서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니 김종인 씨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아니 김종인 씨, 내가 물어봅시다. 당신이 내각제에 대한 그렇게 확실한 소신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정치가 안 됩니까? 당신 80 먹을 때까지 비례대표 5번 한 건 경륜이 있으니까 물어보자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정치인 아니었어. 김종인 선배님보다 내가 젊지만은, 내가 학자로서 얘기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제도가 잘못돼서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그릇된 일문들이 그릇된 철학을 가지고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이 하니까 자꾸 제도를 오용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직한 정치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각제 된다고 뭐가 바뀌어져? 대한민국 분단국가 아니냐 이거야 지금. 분단이 극복될 때까지는 일사불란하게 능력 있고 자질 있고 바른 철학을 가진 자유주의 시각을 가진 인물이 나와서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그런 대통령, 산인 중임, 정부통령제 지역감정을 해소해야 되니까 이 제도만 모를까? 아니면 5년 중임제를 가든지, 의원내각제 해가지고 무슨 말이죠 3개월씩 권력 나눠 먹을 일 있냐고. 가짜 정치인들도 권력 잔치한 일이 있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대한민국 정치가 썩었다고 그러는데, 의원내각제 되면 국회의원들이 권력 만들고 나눠 먹으면서 금권 정치할 텐데, 이렇게 함량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어요? 무슨 내각제야. 내각제는 의원집정부되고.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한답니까? 당선됐으면 5년 하는 거지 말이야. 뭘 2년만 하고 하네? 무슨 권력에 무슨 장난치는 거야 뭐야. 김종인 씨는 제발 이제 집에 가서, 김종인 선배님 제발 집에 가서 좀 손주나 보면서 그동안에 이 나라를 위해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이 나라에 별로 필요하지 않아. 예? 뭐 보수당의 비대위원장 1년 가까이 하면서 뭘 해놨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보수당의 이미지는 구축하지 않고 말이야. 이게 무슨 보수당인지 잡탕당인지, 이게 뭐 중도 정당이라는 원내대표가 나올 정도로 당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책임을 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최재형 씨니 이런 사람들 뭐 깨끗하게 뭐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정신 버리지 말고 이런 데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헌요? 개헌하는 건 좋지만은 방향이 잘못되고 정치인들 야합하고 권력 나눠먹는 개헌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붉은 주사파 정권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연방제 개헌에 말려가지고 그것 좀 나눠먹으려다가 장관 몇 석 받고 총리 몇 개월짜리 해먹으려다가 나라를 통째로 북한한테 갖다 줄 일 있냐고. 아무것도 견제 못하잖아 지금. 견제가 안 되는 그런 국회 아니야. 견제가 안 되는 야당 아니야. 견제가 안 되는 국민들 아니야. 그냥 통째로 북한한테 나라 갖다 줄 일 있냐고. 무슨 개헌이야. 대먹지도 않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정말. 이 사람들 정말. 혹시나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야기하는데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있다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국회 해산해야 돼 당장.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는 왜곡된 정치라고 있잖아. 대한민국 적화하라고 만든 국회 아니잖아. 대한민국 헌법 존중하고 법치주의 하라는데 이상한 법안들 만들고 있잖아.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그러고 주민자치기본법 만들어서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만들 일 있어? 그런 국회 해산을 전제로 내년 대선 때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고 4년 중임제, 대한민국 자유체제 통일 이루는 날까지, 그런 개헌이라면 내가 어느 대선 후보든지 치고 나가가지고 한번 국민들을 상대로 국회 해산 운동을 벌이면서
대한민국 적화야욕을 분쇄하는 전략으로서 가져갈 수가 있다. 단지 그 헌법 개정안 내용에는 분권형이니 그런 거는 한 한자도 들어가면 안 돼. 연방제니 그런 거 한자도 들어가면 안 돼. 지금도 이렇게 장난치고 혹세무민하면서 백성을 개돼지로 보면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데 개헌을 빙자로 무슨 일을 할 줄 알아? 아무런 투쟁도 안 하고 말이죠. 어디 뭐 따뜻한 구석에 앉아있다 방구석에 앉아있다가 엄동설안에 투쟁하고 손 트고 말이죠. 얼굴에 검버섯 피면서 투쟁한 사람들이 애국하면서 헌법 지키자고 하니까 뭐 극우파? 극우 세력? 이런 작자들이 말이야. 무슨 권력 나눠먹는 개헌이나 얘기하고 정신이 썩은 작자들이다. 나는. 그러니까 국정원의 헌판에 전직 감척이 생긴 글씨체로 원운석을 바꿔도 그런 거 투쟁은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장난들이나 하는 그런 보수가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오직 답답했으면은 정치인들의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전직 국정원 모임 중에서도 뭐 양지연이 뭐니 그런 거는 이제 다 오염이 됐으니까 새로 만든 사람들이 2명씩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그러고 지금 그거 원석 바꿔달라고 릴레이 시위. 김종인 씨 거기 가서 좀 투쟁이나 하세요. 거기 가서 투쟁해. 그럼 내 진정성 인지 아니면 집에 가시라고. 예? 지금 며칠 전에도 지난번 유럽 순방 때 오스트리아 가서 2박 3일 일정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세력은 연방제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말리려고 그래? 거기 일조하는 사람입니까? 뭐 김정인 씨가 거기서 초대 총리 해가지고 역사의 죄인 될 거야? 그런 세력들하고 야합하지 마세요. 최재형 씨가 그런 얘기 언제 했어요? 참 언론도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언론은 왜 그런 거 가지고 장사를 해? 대한민국에 국익이 안 되면 보도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 쓰면 안 되잖아. 예? 며칠 전에 무슨 그 문재인 씨 오스트리아 간 거에 대해서 분석한 뭐 기사가 동아일보가 나왔죠. 거기서 그 분석 기사도 말이죠. 남북 연방제 개헌으로 갈 마음이 있어서 거기 간 것인가.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예? 거기 그 기사 분석 기사 한 대목이 젊은 날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쳤던 집권 세력이다. 설령 내년 대선에서 진다 해도 순순히 정권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좌우합작, 이를 위한 체제 변혁이나 심지어 개헌 같은 판 바꾸기를 국내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스트리아의 좌우연장과 통일정부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평화의 한반도에 대한 상념을 문 대통령이 혼자 즉흥적으로 페이스북에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정권이 안지나 서나 북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림지 정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석 기사가 나왔었는데 김정인 씨 이자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체제 무너뜨리는데 뭐 일조할 일 있습니까? 김 선배님, 내가 보기엔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 체제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김무성, 유승민 씨가 대통령 탄핵에서 붉은 역사를 쓰는데 1등 공신이 돼서 역사의 죄인이 됐듯이 대한민국 보수를 망가뜨리는데 일조를 한 당신들 역사의 혹독한 평가 받기 전에 이제 그만 제발 좀 그만 물러나 두기를 내가 후배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41.6% 나왔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은 뭐 28.8%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지지율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5% 되고 70%가 3%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는 젊은 당대표 가지고 이런 잘못된 권력을 하고 야합하려는 세력들이 끌고 가고 장난질 하면은 언제 역사의 심판을 받고 5%가 됐지만 제대로 된 대안 세력 나오면 휴지 조각 되는 거야. 국민의힘 잘하라고. 우리 공화당처럼 투쟁한 세력들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아프게 고달프게 투쟁한 우리 공화당 같은 세력을 구글하고 매료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킨 애국 세력이라고 평가하라고. 그것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이가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든 최재형 씨가 나오든 그거는 본인들 자유지만
내가 지금 분석한 그런 트리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을 구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안 나오는 후보들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 준병을 치유할 만한 그런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중앙일보를 좀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과거 좌파였던 신중권이한테 이렇게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면서 자꾸 글을 쓰게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월간중앙에서 이걸 썼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월간중앙에서 진중권이 바라본 이준석 현상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적, 형식적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2030 세대는 실력, 능력주의를 요구한다. 뭐 아마 청와대 비서관 임명하고 뭐 그런 거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충고를 한다고. 도로 구제불능 국민의힘이 안 되려면 공동체주의 지향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이런 지금 두리뭉실한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수를 연구한 보수학자가 아니잖아. 중앙일보는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아까운 지면을 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수 외연학자가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문재인이 조금 비판한다고 이런 사람한테 지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형식적 공정이 무너진 사회. 뭐 그건 맞습니다. 그 진단은 맞고 2030 세대는 실력 능력주의를 요구한다. 그 말도 맞죠. 자, 법적 형식적 공정이 무너진 사회. 좌파들이 그동안에 좌파 세력들 키워주고 띄워줘가지고 그런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진중권 씨도 일조했잖아. 처절하게 반성했어 당신? 반성을 해야 돼 당신도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수인 양 가짜 보수 노릇하면서 썩어빠진 부패한 보수들이 기회주의 간신 보수들 잡탕 보수들이 그 썩어빠진 이념 세력과 야합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망친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지난주에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공정성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모두들 여기 지금 뭐 대한민국 병연상을 진단하면서 자꾸 결과적인 경제적 공정성 그다음에 형식적인 공정성 이야기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더 무섭고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이념적 공정성이 파괴됐다는 거다. 제가 저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정치학자 박태우가 처음 얘기하고 계속 그 누구도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대전역 광장 지난 토요일 날 연설에서 30분 동안 그 얘기를 했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소중한 조중동 보수 지면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짜 보수들이니까 그런 거야. 가짜 보수들. 진짜 보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 살리는 이야기를 하려면 문재인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니까 출연할 기회도 안 주고 지면도 안 주고 이런 가짜들이 지금 설치는 그런 세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념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 형식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고 무서운 과제다. 물론 뭐 청와대 1급 비서관 임명하는 거 보고 형식적 공정성 이런 것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조그만 사건일 뿐이고 이 파괴된 이념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요. 그 다음에 경제적 공정성, 형식적 공정성을 답보하는 토대가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런 거에 대한 진단 안 하고 이게 뭐 엄청난 지면을 말이죠. 이런 가짜 보도들한테 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심한 작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여당 의원이 찬양 고모죄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이고 국정원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적화된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 원성 문제도 대두되고 지금 국가정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아니라 마치 남북대화를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주사파 정권의 홍위병 노릇이나 하는 국민의 안위를 보유하는 그런 국가 보위기관이 아닌 정권의 홍위병 노릇이나 하는 이런 기관으로 지금 친북기관으로 탈바꿈화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이념적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기본적인 게 다 망해가지고 다른 것은 쓸 자리가 없다. 경제적 공정성, 이념적 공정성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맨날 얘기하면 도로하면 답이다. 자상누각이다. 정신적인 적화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한 진단 없이 그거를
막지 않고서 어떻게 이준석이가 이야기하는 뭐 청와대 비서관이 이야기하는 공정성의 본질적인 치유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의 현재소를 그래도 보수 우파에서 유일하게 옳은 목소리를 내면서 가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에서는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당대표도 언론에서 잘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경상도부터 전국 순회 일정을 따고 시장을 돌면서 지금 우리 민초들한테 호소하고 이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응? 큰일 났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오직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이 나라를 구한다. 지식인 박대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탈원전 문제도 미국 가서 그 정도 하고 체코 가서 그 정도 얘기해서 빨리 폐지해야 되는데 이제 한술 더 뜨네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는 이 소리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뭐 탈원전을 앞으로 또 추진해 가지고 심지어는 중국하고 러시아 전기 수입 방안까지 이렇게 나왔다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다. 응? 이게 탈원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그러면서 체코에 가가지고 원전 제일 우수하다고 그러고 미국에 가서는 원전 협력하겠다고 그러고 참 여기 보니까 한 신문에 사설에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이용률 및 가능성 한계, 입지 제한과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급증할 전기 소요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온갖 장밋빛 계산으로도 발전량 확보가 힘들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 1.4 GW급 굉장히 큰 거죠.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참 북한의 송전망을 통해서 들어오자는 것이다. 이건 뭐 북한 빼면 되는 게 없어요. 뭘 믿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안 봤어? 비유 틀리면은 사람들이 말이야. 언제까지 북한 빨고 이럴 거야?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먹으면서 말이야. 아니 이 정권이 뭐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소멸되고 주사파도 역사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데 2050년 발전량 가운데 61%를 2050년까지 설정해가지고 태양광 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이 주사파 정부 갔다는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문재인 씨 당장 탈원전 하세요. 그게 대한민국에게 맞고 탄소 중립 국가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전기를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들어와요? 되기는 합니까? 북한을 통해서 들어와요? 북한한테 뭐 용돈 줄 일 있나? 북한 용건 곧 멸망해요. 어?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해봐도 되지 않아요. 멸망할 날 얼마 안 남았어. 역사에 거슬리는 일들 하지 말라고. 입으로 하는 평화 지켜지지도 않아. 위장 평화 프로세스 당장 멈춰. 내년 대선 북한의 독재자 만나서 뭐 쇼해가지고 쓸 생각 접어. 그런 거 되지도 않아. 미국이 용납하지 않아 이제는. 또 속아가지고 좌파 정부한테. 미국 앞에서 이야기하고 중국 공산당 앞에서 이야기하면 국제사회에서 믿겠느냐고. 한쪽에 줄 서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아니면 확실하게 카밍하고 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자신 없어가지고. 본질까지 다 단언할까봐.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해. 되지도 않는 소리. 제발 집어치우세요. 이것이 국민과 역사가 명령하는 것이다. 이념적인 공정성을 제가 왜 외치냐면은 이건 군대에서부터가 이념적인 공정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군대도 다 망가졌잖아. 가짜 평화 정신, 가짜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말이죠. 친북 총문 논리, 친중국 공산당 논리가 형상화되고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현장! 한국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정권! 어떻게 대한민국 군 수뇌부들이 위기의식을 안 갖고 별달고 말이야 거들먹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응? 여기 그 유용원이라는 말이죠. 그 군사 전문 기자가 그 분석을 해놓은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충은 알았습니다만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만신창이가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념적인 공정성이 파괴된 것을 가장 여기도 일본으로 들었네. 대적관 등 정신전력이 악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자국을 회피하고 주적 개념을 약화가 아니고 국방백서나 삭제를 해버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재에도 위기의식이 없는 통수권자와 군수내부. 위기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북한은 절대로 침략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잘했다고 보훈처에서 서운하는 나라인데 무슨 위기의식이야, 위기의식은. 에? 군대를 무슨 말이죠. 애들 장난감 병정놀이 하는 데입니까? 군기는 다 빠지고 말이죠. 훈련 한번 하려는데 장병 500년 중에서 물통이 없다고 반은 안 나오고 반은 또 나와서 보니까 말이야. 군장도 반도 안 갖추고 말이야. 이런 나이론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이념적 공정성이 파괴되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말이야. 이런 나라가 됐다. 군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어요. 성범죄 확산이 증가하고 배식에도 실패해가지고 말이다.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고 지나친 병중심주의, 병사중심주의에 따른 소국 간부들의 불만이 우려돼서 군이 다 균열되고 말이야. 일치된 명령체계도 안 되고 권력이 아부하는 국방장관 그런 별들 때문에 한미동맹 약화되면서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는 이런 다 파괴된 군대가 된 거 아니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2018년 이후로 중단돼. 미국은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도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할 것처럼 그러네. 와가지고 또 무슨 북한 눈치 보내라고 말이죠.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응? 코로나 핑계로 말이죠. 백신 줬잖아. 그거 맞으면 이상 없다는데 왜 안 해? 실탄 훈련을 또 축소하고 말이야. 완전히 지금 한민국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응? 일부러 말이죠. 대한민국 군의 핵심인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런 인사들은 배제하고 고도 편향 인사로 비육군, 비육사,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이상한 인사들 말이야. 빨간 주사파 혁명 반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 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전 지휘관 경험이 없는 그런 대북 전문가를 말이죠. 수방사령관에 임명하는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군내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각자 도생식 전력 증강에 따른 군의 낙맥상이 커지고 있다. 육해공군이 융합적이고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전력을 와야 되는데 다 따로 놀고 있다. 이거 지금 유용원이라는 그런 군사 전문 기자가 지금 걱정해가지고 대통령과 수뇌부 위기의식이 없다 보니까 다 망가진 대한민국 국군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지금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금 한반도가 가장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 보면 연약한 고리로 보고 한미동맹을 파괴해서 미군의 전략이 가장 안 먹힐 때가 한반도라고 여기를 지금 혹시 군사 충돌이 있다면 아주 만만한 지역으로 보고 지금 아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물론 대만 해협, 대만이 독립 추구한다니까 지금 윽박지르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가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한반도가. 참, 하여튼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이젠 국민밖에 없습니다. 박태호도 구국담론을 통해서 기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글도 썼습니다만은 이젠 믿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벽에 외치는 메아리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아직도 우리 공화당 같은 어려운 오병 세력이 투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지쳤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짓고 체제를 지키는 문제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언론, 잘못된 지식인들, 잘못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금 이런 역사의식을 마취시키고 국민의 현실 판단의식을 마취시켜가지고 지금 잘못 보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다. 정신이 파괴되고 나라가 썩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민초들이야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이 93% 폭등하고 서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정부 통계 10% 상승은 왜곡된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더 와닿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삶의 터전이 확보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졌을 때 살찌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이념적 공정성 파괴된 이념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그거는 잘못된 이념 세력
주사파 정권을 내년 대선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는 위대한 선거혁명을 통해서 정치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거는 국민밖에 할 게 없다. 꾀인 국민, 오직 이 나라와 역사를 사랑하는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인들 그동안에 보니까 정말 몹쓸 사람들이에요. 정말 틀렸어요.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지 무식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혼자만 자살하겠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난세에 나라가 파괴하는 시대에는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겠다고는 생명을 걸고 잔다르크처럼 뛰어나온 사람이 보수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이 나라도 살고 한반도의 평화도 이루고 자유통일도 이룬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지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구국당론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